오이소 경북 신나는 한글 여행길 18차 시 사촌리 가로숲에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문해교사 윤선희입니다. 경상북도 구석구석 구경을 하면서 공부도 하는 신나는 한글 여행길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신이 납니다. 오늘은 어디로 여행을 갈까요? 오늘의 여행지로 떠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양에 있는 조지훈 시인의 생가를 여행하며 조지훈 시인의 승무라는 시를 감상하였습니다. 나비처럼 춤추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노래하듯이 표현한 글이 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글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장 부호와 띄어 읽기의 중요성을 공부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마침표입니다. 마침표는 문장을 끝마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문장의 마지막 글자 아래쪽에 점을 찍어 줍니다. 마침표가 들어간 문장을 읽어 볼까요? 역량으로 체험학습을 간다. 전달하려는 말이 끝났으므로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역량으로 체험학습을 간다. 두 번째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는 물어보는 말의 끝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부러진 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묻는 말을 잘 들어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물음표가 들어간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가 뭐예요? 시가 무엇인지 묻는 말이라서 끝에 물음표를 썼습니다. 글을 읽을 때 물음표가 들어 있으면 문장의 끝을 올려 읽어보세요. 문장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가 뭐예요? 세 번째는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 우와, 야호 같은 감탄하는 말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 뒤에 붙여서 강한 느낌을 나타냅니다. 막대기 모양을 그리고 그 아래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느낌표가 들어있는 문장을 읽어 볼까요? 그럼 저도 써볼래요. 글을 써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지요. 그럼 저도 써볼래요. 네 번째는 쉼표입니다. 쉼표는 누군가를 부를 때나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하여 말할 때 사용합니다. 마침표처럼 글자 아래쪽에 쓰는데 올챙이처럼 꼬리가 나와 있습니다. 쉼표가 들어간 문장을 읽어 봅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 다음에 쉼표를 썼지요. 마침표와 다르게 꼬리가 달린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띄어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띄어 읽기와 띄어 쓰기를 잘 하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책을 읽으면서 띄어 써진 곳을 살피고 띄어 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18번째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 볼까요? 오늘의 여행지는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교재 86쪽을 펴고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봅시다. 학습 목표. 첫째, 의성에 있는 사촌리 가로숲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을 구별할 수 있다. 출발하기. 이번 시간에는 의성에 있는 사촌리 가로숲을 여행하면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여행할 사촌리 가로숲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86쪽의 사진을 보고 가로숲이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숲이 마을 둘레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 들판을 가로질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으려고 만든 숲이라네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답니다. 이곳 숲길을 걸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숲길을 걸으며 한번 느껴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시원한 나무 그늘, 맑은 공기. 숲길을 걸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아주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공기로 몸 속까지 씻어내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경상이가 사촌리 가로숲에 다녀와서 쓴 글을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찾아보세요. 교재는 87쪽 둘러보기입니다. 둘러보기. 사촌리 가로숲에 다녀왔어요. 사촌리 가로숲으로 가을 소풍을 갔다. 가로숲은 숲이 들판을 가로질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숲을 걸었더니 다리가 저려 앉아서 쉬었다. 선생님께서는 간식을 먹은 후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 오자고 하셨다. 경치도 보고 자연도 보호하는 의미 있는 소풍이었다. 경상이가 사촌리 가로숲의 경치도 보고 자연도 보호하는 의미 있는 소풍을 다녀왔군요. 어디를 가도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는 우리 학습자님들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재를 다시 보면서 빨간색으로 강조된 낱말을 살펴봅시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들인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다. 두 번째, 붙여진. 세 번째, 절여. 네 번째, 반드시. 오늘은
네 가지 낱말을 각각 다른 낱말과 비교하면서 공부할 것인데요. 각각 짝이 되는 두 낱말은 서로 소리는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뜻에 따라 다르게 써야 하기 때문에 뜻을 잘 외워두어야 합니다. 교재 88쪽 기억하기를 펴주세요. 기억하기, 기억하기에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 두 개씩 짝지어 나와 있습니다. 한 쌍씩 비교하며 뜻을 밝혀볼 텐데요. 뜻에 따라 글자의 받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는 볼 수 없는 말소리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만 글자만 보고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려고 뜻에 따라 받침을 구별하여 씁니다. 첫 번째 두 낱말은 같다입니다. 두 낱말을 각각 읽어봅시다. 같다, 같다. 어떠세요? 똑같은 소리로 들리지요? 그런데 받침을 보니 어떤가요? 위의 것은 가의 쌍시옷, 아래 것은 가의 티읕이 받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글자를 쓸 때 어느 것을 쓰지요? 네, 뜻에 따라 구별해 써야 합니다. 각각의 뜻을 알아봅시다. 쌍시옷 받침의 갔다는 어딘가로 움직여 갔다는 뜻으로 학교에 갔다, 소풍을 갔다 라고 말할 때 씁니다. 닭발처럼 생긴 쌍시옷이 걸어서 갔다.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갓, 따, 갓, 따, 티읕 받침의 같다는 모양이나 크기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젓가락 두 짝의 길이가 같다. 쌍둥이 얼굴이 같다. 라고 말할 때 씁니다. 갓, 따, 갓, 따, 두 번째 낱말은 붙이다입니다. 두 낱말을 각각 읽어봅시다. 붙이다, 붙이다. 어떠세요? 똑같은 소리로 들리지요? 17번째 시간에 공부한 가치와 마찬가지로 티읕 받침이 붙은 붙이다를 붙이다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글자는 다른데 소리가 같은 두 낱말을 어떻게 구별하여 쓰면 좋을지 뜻을 알아봅시다. 먼저 티읕 받침이 있는 붙이다는 서로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풀칠을 해서 딱 붙이다 라고 말할 때 씁니다.
부자에 티읕 받침이 딱 붙어 있으니까 이름표를 붙일 때도 붙이다를 써주세요. 붓, 치, 다, 붓, 치, 다, 받침이 없이 소리 나는 대로 쓴 붙이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편지를 붙이다, 택배를 붙이다처럼 무언가를 보낸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글자에 받침이 안 붙어 있고 택배처럼 보내졌네요.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에만 티읕 받침을 딱 붙여 쓰고 그 외에는 소리 나는 대로 붙이다라고 쓰면 됩니다. 부, 치, 다, 부, 치, 다, 세 번째 낱말은 절이다입니다. 두 낱말을 각각 읽어봅시다. 절이다, 절이다. 어떠세요? 이 두 낱말도 소리가 똑같지요? 위에 절이다는 소리 나는 대로 썼고 아래에 절이다는 리을 받침을 붙여 썼네요. 뜻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절이다는 87쪽 둘러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다리가 저리다, 손발이 저리다 처럼 피가 안 통해서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럼 리을 받침을 붙여 쓴 절이다는 어떤 뜻일까요? 네, 배추를 소금에 절이다, 매실을 설탕에 절이다. 이것처럼 간이 배어들게 하여 숨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낱말을 구별하여 써 봅시다. 저, 리, 다, 저, 리, 다, 절, 이, 다, 절, 이, 다. 네 번째 낱말은 반드시입니다. 두 낱말을 각각 읽어봅시다. 반드시, 반드시. 어떠세요?
이 두 낱말도 소리가 똑같지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반드시와 시옷 받침을 붙여 쓴 반드시. 어떻게 뜻이 다른지 알아봅시다. 먼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반드시는 87쪽에 반드시 되과져 오자 라는 말에서처럼 틀림없이 꼭의 뜻입니다. 책을 하루에 한 쪽씩 반드시 읽을 거야.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오세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받침 시옷을 붙여 쓴 반드시는 비뚤어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바르게 있는 모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앉아보세요. 반드시 누워있다 라고 말할 때 쓰입니다. 두 낱말을 구별하여 써봅시다. 반, 드, 시, 반, 드, 시, 반, 드, 시, 반, 드, 시. 자, 이렇게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들을 공부했는데요. 낱말들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다. 두 번째, 붙여진. 세 번째, 절여. 네 번째, 반드시. 잘 읽으셨습니다. 소리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마다 고민이 되실 겁니다. 많이 읽으면서 뜻을 기억하고 뜻에 알맞게 쓸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익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89쪽 다시 보기를 펴주세요. 다시 보기. 89쪽 다시 보기에는 총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표 하는 문제인데요.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을 소풍을 갔다. 갔다. 괄호 안에 갔다로 읽어지는 두 가지 말이 들어 있는데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지요. 가을 소풍을 간다고 할 때의 갔다는 네, 맞습니다. 닭발처럼 생긴 쌍시옷이 걸어갔다. 쌍시옷에 갔다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생긴 모습이 쌍둥이 같다. 같다. 쌍둥이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젓가락 두 짝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생긴 모습이 똑같다고 할 때는
그렇지요. 티읕 받침이 들어간 같다를 씁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로숲이라고 붙여진 이름. 숲의 이름을 가로숲이라고 딱 붙여 주었군요. 그렇다면 글자에도 받침을 딱 붙여 주어야겠어요. 티읕 받침이 딱 붙어 있는 붙여진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는 다리가 저리다고 할 때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다리가 저리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받침 없이 적은 저리다입니다. 리을 받침이 들어간 저리다는 배추를 절인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휴지통에 쓰레기는 틀림없이 꼭 휴지통에 버리라는 뜻인데요. 틀림없이 꼭 이라는 뜻의 반드시는 어느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반드시입니다. 그럼 바르게 쓰인 낱말을 넣은 문장을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1번, 가을 소풍을 갔다. 2번, 생긴 모습이 쌍둥이 같다. 3번, 가로숲이라고 붙여진 이름. 4번, 다리가 저리다. 5번, 쓰레기는 반드시 휴지통에. 이번 시간에는 의성에 있는 사촌리 가로숲을 여행하면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혼동하기 쉬우니까 예로 든 문장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뜻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교재 89쪽 아래에 있는 낱말 단디보기를 읽어봅시다. 낱말 단디보기. 오늘 배운 낱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다, 붙이다, 절이다, 반드시. 오늘도 경상북도 의성으로 즐거운 한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함께 떠날 여행지는 바로 경상북도 울진입니다. 울진에 있는 백암 온천을 여행하면서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오늘 공부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들을 잘 익히고 교재 87쪽 둘러보기 내용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